자, 이제 새로운 내용을 또 배워야죠. 오늘 들어갈 내용은 이 텍스트 애니메이트를 위한 자, 화면에 보이시는 이 모 옵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약간의 애니메이트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저는 글씨를 이제 중앙 정렬로 약간 하늘색 그리고 파란색 스트로크로 이렇게 두 줄로 애프터 이펙트 모션이라는 글씨를 써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하면서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래요. 일단 텍스트 옵션을 열면 이렇게 모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자, 열어보면 옵션들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죠. 근데 사실 따지고 들어가면 굉장히 옵션이 좀 많고요. 개념 좀 제대로 이해해야 나중에 우리가 뭘 하더라도 제대로 응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텍스트 애니메이트 기능을 우리가 이 기능이요. 이 기능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바로 이 모 옵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앵커 포인트 그룹핑이니 그룹핑 얼라이먼트니 필 앤 스트로크니 뭐 캐릭터 블렌딩이니 하는 이 옵션들을 알아야 나중에 이제 애니메이트를 줄 때 뭔가를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애니메이션의 자유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모션을 좀 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앵커 포인트 그룹핑이라는 게 뭐냐? 자, 일단 열어보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캐릭터, 워드, 라인, 올, 뭐 이런 건데요. 이게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게 텍스트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뭐 단독의 레이어죠. 하나의 레이어예요. 자, 트랜스폼 옵션을 제가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 포지션을 움직이면 왜? 자, 글씨가 다 같이 움직입니다. 뭐 당연히 다 같이 움직이죠. 그런데 텍스트 애니메이트 기능은 이 글씨를 하나 또는 뭐 단어의 단위 또는 줄 단위의 애니메이션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트랜스폼에도 앵커 포인트가 있죠. 자, 지금 움직이는 게 보일 거예요. 앵커 포인트가 있죠. 자, 포지션도 있고. 자, 우리가 글자 단위나 단어 단위로 움직이려면 글자 단위든 단어 단위든 각각의 앵커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야 이게 애니메이션이 좀 가능하고요. 애니메이션의 자유도가 높습니다. 자, 근데 뭐 좌표를 따로 지정할 수는 없으니 가상으로, 쉽게 얘기하면 가상으로 앵커 포인트를 만들어 준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앵커 포인트 그룹핑을 열면 이 캐릭터, 워드, 라인, 올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이 단어적인 개념부터 알아둬야 되는데요. 일단 설명을 드리죠. 자, 이 설명을 위해서 제가 뭘 할 거냐면 글씨에다가 이렇게 띄어쓰기를 할게요. 자, 두 글자, 세 글자. 자, 두 글자, 세 글자. 하겠습니다. 두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자, 그리고 두 글자, 두 글자 뭐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이거 하는 이유가 개념 설명을 위해서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 캐릭터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뭐 성격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 한 글자 한 글자, 이 글자 하나하나를 의미해요. 개별의 글자 한 개 한 개를 의미합니다. 자, 근데 특이하게 이 띄어쓰기도 글자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나중에 이걸 없애는 방법, 이걸 글자로 인식을 안 하는 방법도 뭐 배우게 되겠지만 일단 이 낱글자 하나하나 띄어쓰기까지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자 하나를 캐릭터라 한다. 자, 이때 그룹핑 얼라이먼트를 조절해 보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트랜스폼의 앵커 포인트는 이 텍스트 레이어의 앵커 포인트다라고 한다면 이 그룹핑 얼라이먼트는 글자 하나하나다 앵커 포인트가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화면에서도 아주 조그만하게 뭐 점 같은 것들이 이동을 할 거예요. X처럼 생긴 점 같은 것들이 이동을 하죠. 각 글자당 하나하나씩 앵커 포인트가 따로따로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Y축만 옮겨볼게요. 그죠? 글자 하나당 하나씩의 앵커 포인트죠. 자, 제가 띄어쓰기를 하나 더 했나 보네요. 여기 좀 지울게요. 예, 아이고. 줄을 나누겠습니다. 아이고, 예, 제대로 됐군요. 자, 그럼 워드는 뭐냐? 워드는 일단 단어라는 뜻입니다. 근데 애프터 이펙트는요, 단어를 인식을 할 때 띄어쓰기 단위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 단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일단 워드로 바꾼 다음에 이 그룹핑 얼라이먼트로 움직여 보면 제 말대로죠. 단어당 하나씩의 앵커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나중에 이걸 좀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룰 거예요. 일단 오늘은 개념만 익히도록 하죠. 자, 라인은 뭐냐? 라인은 줄을 의미합니다. 줄, 한 줄, 두 줄. 자, 제가 두 줄의 글씨를 썼죠. 자, 줄당 하나의 앵커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같이 해봐야 될 겁니다. 이거 영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 조그만 점이 안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의사항.
만약에 나는 이 앵커 포인트나 레이어의 이 트랜스폼을 조절하는 이 점, 뭐 이런 것들이 안 보이신다면, 자, 조치를 취해 주셔야 돼요. 컴포지션 상위에, 자, 플라이 아웃 메뉴 있죠. 자, 여기에, 뷰 옵션 들어가시면, 이 레이어 컨트롤즈라고 항목이 있을 거예요. 이 가장 윗부분 항목이 체크 해제되어 있으면, 이게 안 보입니다. 안 보이죠, 지금. 만약에 내가 안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자, 다시 이전 상황으로 돌릴게요. 자, 체크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죠? 자, 지금 이 항목을 체크했다가 체크 해제하는 단축키도 있습니다. 자, 이 레이어 컨트롤즈를 체크했다가 체크 해제하는 단축키도 있어요. 자, 단축키는 컨트롤 쉬프트 H입니다. 컨트롤 쉬프트 H예요. 자, 단축키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 여하튼 라인은 줄당 하나씩의 앵커 포인트죠. 자, 올은 뭐냐? 이 글씨 전체를 하나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조그만한 점이 보일 거예요. 점이 하나지만 실제 트랜스폼에 있는 앵커 포인트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저는 다시 캐릭터로 바꿀 거고요. 좌표도 다시 이제 원래 좌표를 좀 돌릴게요. 자, 그리고 글씨도 좀 띄어쓰기 좀 안 하겠습니다. 자, 다시 붙일게요. 자,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게 이 모 옵션의 이 앵커 포인트 그룹핑과 이 그룹핑 얼라인먼트를 이렇게 한꺼번에 설명드렸고, 이 캐릭터, 워드, 라인, 올 이런 개념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이하의 이제 옵션을 설명 드리기 전에 자, 세팅을 좀 할게요. 자, 세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예전에도 설명드린 옵션과 특히 이제 캐릭터 패널 그 강의를 보시면 거기 좀 옵션이 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필의 스트로크 옵션을 설명드릴 텐데 여기 똑같은 옵션이 있어서 또 설명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좀 짧게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이 설명을 위해서 제가 이 글씨 자갈을 붙이겠습니다. 예전에 제 설명을 기억하신다면 가장 처음에 쓴 글씨가 가장 아래층에 있는 것처럼 표현한다 라는 설명이 기억나실 거예요. 이때 필의 스트로크 옵션을 건드려 보시면 퍼 캐릭터 팔레트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냐? 퍼 캐릭터. 자, 캐릭터가 제가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글자를 한다고 그랬죠. 퍼 캐릭터. 글자마다 하나의 레이어처럼 표현한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All Piece of All Stroke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캐릭터 패드에도 있어요. 자, 여기 있었죠. 여기 있었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짧게 설명하자면, 자, 필과 스트로크 사이에서도 뭐가 위냐, 뭐가 아래냐, 뭐 오버라는 개념을 굳이 쓴다면 필 위에 뭐 스트로크가 덮이느냐, 자, 필이 스트로크를 덮느냐, 뭐 이런 관계인데요. 자, 이거를 이제 글자마다 표현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필들이 모든 스트로크 위에 또는 모든 스트로크들 위에 모든 필들이 위에 덮어진다. 자, 또는 그 반대다. 이 옵션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퍼 캐릭터 팔레트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뭐 이렇게 잡아놓고요. 자, 이 설명을 위해서 제가 좀 장관을 다시 붙였었죠. 다시 떼놓겠습니다. 자, 살짝 떼놓을게요. 근데 글씨를 약간 좀 겹치게는 해놓을게요. 살짝만 떼놓을게요. 자, 다음 옵션은 인터 캐릭터 블렌딩입니다. 이거 뭐냐면 퍼 캐릭터 팔레트를 설정을 해놨을 때 글씨끼리 서로 이제 그 층의 관계가 있잖아요. 아래층이다, 위에층이다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이때 블렌딩 모드를 적용할 거냐, 예, 뭘 적용할 거냐, 뭐 이런 옵션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노멀은 적용 안 됨이죠. 일단 애드로 하게 되면 이 밝기 값으로 밝기 값을 합치게 되면 주로 이제 겹치는 영역에서 밝기 값을 합치죠. 실제 보면 밝기 값이 합쳐지는 걸 여러분들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이게 애드이냐, 뭐 스크린이냐, 또는 멀티플라이냐, 여러 옵션에 따라서 이 영역이 겹치는 부분의 색깔이라든지 밝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 블렌딩 모드에 의해서 반영이 되죠. 자, 이걸 뭐 주겠느냐 안 주겠느냐 차이입니다. 이제 잠깐 실험을 해보면 All Piece of All Stroke 뭐 이런 것도 해보고요. All Strokes of All Pieces도 해보면 역시 블렌딩 모드가 적용되는 걸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적용되죠 지금? 예. 자, 저는 뭐 이 기능은 자주 쓰지는 않아서요. 일단 저는 노멀로 놓고 쓰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이 모 옵션의 4가지 옵션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드렸고요. 자, 다시 제가 옵션을 좀 제자리로 좀 돌리겠습니다.
자, 이제 짧게 설명드릴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도대체 애니메이트란 어떤 개념으로 동작을 하느냐. 예. 이제 자세히 봐야 될 게 일단 제가 앵커 포인트를 단축키를 이용해서 좀 중간 정렬 좀 할게요. 중앙 정렬 하고요. 좌표도 중앙 정렬 하겠습니다. 예, 중앙 정렬 했습니다. 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트랜스폼의 포지션을 쓰면 움직이죠. 애니메이트 기능을 이용하면 움직입니다. 근데 이 개념이 좀 다른 게, 자, 일단 글씨에 이 애니메이트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 글씨에 힘값을 적용하는 거예요. 원하는 힘값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만만한 게 포지션이라, 자, 포지션을 적용해 볼게요. 앵커 포인트는 뭐 참가적으로 좀 바닥 쪽에 좀 맞춰 두겠습니다. 그러면 애니메이터 1이라는 게 추가되고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잘 관찰해야 될 게 뭐냐면 트랜스폼, 우리가 보통 일반 레이어에 있는 트랜스폼 포지션은 여전히 중앙이죠. 여전히 중앙입니다. 여전히 중앙입니다. 자, 그럼 제가 글씨에다가 무슨 짓을 한 거냐면 특정 힘값을 일단은 선택을 한 거예요. 나는 이 포지션이라는 힘값을 애프터 이펙트 모션이라는 글씨에 준 거예요. 자, 뭐 지금 잘 발견된 건데 좀 수정 좀 할게요. 이 애프터 이펙트를 뒤에다 S를 붙여야 되는데 약간 좀 틀렸네. 애프터 이펙트. 자, 대문자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이럴 때 좀 쉬는 거죠. 예. 자, 들어갈게요. 자, 글씨에 힘값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포지션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선택을 해서 애니메이터 1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힘을 주진 않았어요. 포지션이란 힘을 줄 거야 라고 하고 정작 주진 않았습니다. 이때 자, 힘을 줘볼게요. 이때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뭐냐면 트랜스폼의 좌표입니다. 포지션 좌표예요. 자, 글씨는 움직이지만 트랜스폼의 좌표, 즉 포지션 앵커 포인트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죠? 움직이지 않습니다. 와우. 왜 안 움직일까? 자, 전혀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트랜스폼이고요. 애니메이트는 애니메이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약간 헷갈리는데 어떡하지? 너무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그냥 넘어가세요. 힘값을 줘. 그래. 얼마만큼 줄래? 자, 주는 거예요. 그러면 포지션은 가만히 있구나. 자, 그래요. 뭐 좋습니다. 이거 트랜스폼의 포지션하고 뭐 힘값을 추가하네. 뭐 힘값을 추가해서 힘을 주네. 뭐 이렇게 설명을 여태까지 잘 들으셨습니다. 그래, 좋아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글씨가 위로 올라가죠. 지금 여러분들 보기에 또 내려가고 합니다. 그래, 좋아요. 자, 그러면 이걸 보통 제가 좀 약간 좀 비유하자면 다른 식으로 마스크하고 아까 좀 연관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스크하고 연관시켜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보통에 솔리드를 하나 올려볼게요. 핑크색으로 하나 올려볼 텐데, 자, 좀 더 진한 핑크, 핫핑크로 할게요. 자, 이 솔리드입니다. 자, 솔리드 만들 줄 아시죠? 여기에 제가 별 모양으로 마스크를 그릴 텐데, 텍스트는 없다고 칠게요, 일단.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거 보통의 솔리드는 이제 트랜스폼의 포지션 같은 거 옮기게 되면, 제가 이제 솔리드 위에 이제 마스크를 그렸잖아요. 포지션을 움직여주게 되면, 뭐, 마스크와 함께 움직이는 건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죠? 앵커 포인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알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 글씨를 한번, 제가 이제 글씨에다가 마스크를 한번 그려볼게요. 아까 솔리드에 그렸던 것처럼. 자, 그러면 이 텍스트도 트랜스폼이 있습니다. 자, 이제 포지션을 움직여보면, 잘 움직여요. 그렇죠? 당연하죠. 레이어가 움직이는데, 레이어에 마스크를 그렸잖아요. 당연히 같이 움직이죠. 그런데, 제가 애니메이트의 힘값을 추가했습니다. 그것도 포지션이라는 힘값을 추가했어요. 자, 이제 힘값을 주면, 자, 마스크는 가만히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일인가? 일단 여러분들이 현상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트랜스폼의 움직임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는구나 라고까지만 이해하셔도 여러분들 굉장히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게 있구나. 레이어가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 레이어에 들어간 우리가 텍스트에 힘값을 줘서 움직이게 보이게 하는 거구나.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고요. 일단은 마스크하고 좀 따로 놀아요.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자,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우리가 이 현상을 응용해 보도록 할게요. 뭐 일단 좌표는 제가
0으로 두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애니메이트를 어떻게 쓰지? 자, 그래서 제가 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렌지 셀렉터 01이라는 컴포지션을 만들어 놨고요. 제가 이 글씨에 뭘 해놨냐? 자, 포지션을 적용해 놨어요. 애니메이터 1에 포지션에 흰 값을 적용해 놨습니다. 원래 위치가 여기에요. 원래 위치가 여기입니다. 힘을 안 줬을 때. 자, 저는 이 텍스트에다가 이 포지션이라는 흰 값을 적용해 놨고요. 자, 그래서 생긴 이 포지션 값에 자, 힘을 줬습니다. 저 위로 올라가게. 그리고 옆에다 도움을 받으시라고 텍스트를 좀 써놨습니다. 이렇게 알아보기 좋으실지 모르겠네요. 뭐 위에도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는 뭐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자, 일단 이렇게 뭐 힘을 적용했습니다. 위로 올라가라. 마이너스 Y축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힘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힘을 주고 나서 어떻게 제어하느냐. 제어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한 글자 한 글자 애니메이션 잡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개념이 뭐냐? 바로 렌지 셀렉터입니다. 자, 한국말로 하면 이 범위 선택기입니다. 범위 선택기. 위에 써놨죠? 자, 이거는 이런 개념이에요. 자, 글씨에 힘을 줍니다. 힘을 주면 이거예요. 글씨에 제가 A에서부터 썼죠. 그러면 글씨에 0% 부분 그리고 100% 부분 전체 길이의 100% 부분까지 이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렌지 셀렉터를 조절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조절해 볼게요. 조절해 보면 자, 여기 글씨에 제가 이제 한번 20%라고 해 볼게요. 글씨에 20% 지점 있죠. 글씨에 20% 지점 그리고 엔드를 조절해 볼게요. 글씨에 70% 지점. 자, 글씨에 20% 지점하고 70% 지점만 제가 포지션이라는 값을 줬잖아요. 자, 이 준 힘의 값이 글씨에 20% 지점하고 70% 지점까지만 적용되는 거예요. 오, 예. 제가 이렇게 하죠. 새 컴포지션 만들고 이 스타트와 엔드가 있는 옵션이 있는 이펙트가 있어요. 자, 스트로크라는 이펙트인데요. 자, 스트로크라는 이펙트를 한번 적용해 보죠. 자, 제가 뭐 플러그인을 잠깐 이용해서 검색을 했지만 뭐 다르게 검색을 하는 방법은 이펙트 앤 프리셋 란에서 스트로크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오늘은 개념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리 적용했죠. 자, 이 스트로크라는 이펙트는 마스크가 있어야 적용되는 이펙트입니다. 자, 마스크를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자, 패스 옵션 있죠. 지정하면 자, 스트로크 들어갑니다. 자, 브러쉬 사이즈를 좀 올릴게요. 자, 그러면 자, 패스를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제가 그렸죠. 자, 여기가 시작 지점입니다. 여기가 끝 지점이고, 자, 뭐 참고적으로 스트로크 이펙트는 패스, 마스크 패스를 이용해서 선을 그리는 이펙트고요. 옵션은 다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 일단 필요한 옵션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스타트와 엔드가 보이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자, 스트로크의 시작 지점을 퍼센테이지로 돼 있죠. 패스의 몇 퍼센트 지점으로 삼겠느냐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30%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이 패스의 30% 지점이 스트로크의 시작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엔드를 75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자, 패스의 75% 지점이 이 스트로크의 끝 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스타트를 뭐 25 이렇게 잡아요. 그럼 패스의 25% 지점이 스트로크의 시작 지점이 되는 거고요. 뭐 엔드를 80% 지점 이렇게 잡으면 예, 패스의 80% 지점이 스트로크의 끝 지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 엔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설명을 약간 조금 우리가 좀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자, 다시 이전 상황으로 돌아와서 자, 설명을 약간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자, 렌지 셀렉터라는 거 지금 범위 선택기를 제가 조절하고 있죠. 설명을 달리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스타트를 뭐 40% 잡아볼게요. 그러면 글씨의 힘이 시작되는 부분이 전체 글씨의 40% 지점이 되는 거다. 뭐 이렇게 설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엔드를 80% 잡아보면 80% 잡아볼게요. 이 글씨에 내가 지정한 힘, 지금 포지션 적용했죠. 들어간 힘이 텍스트의 80% 지점이 되면 여기가 힘이 들어가는 끝 지점이 된다. 뭐 이렇게 달리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뭐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이렇게 달리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뭐 여하튼 우리가 스타트, 엔드를 통해서 글씨의 어느 부분에 힘이 들어갈지
어느 부분에 힘이 빠질지 이걸 사용자가 이 범위를 결정할 수 있죠. 글씨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사용자가 지정한 힘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제가 지금 현재 포지션이라는 힘값을 줬습니다. 그죠? 포지션이라는 힘값을 줬어요. 이런 곳에 이제 키를 잡아가지고요. 지금 글씨에 들어간 어떤 힘을 뭐 앞글자에서부터 제가 지금 인디케이터 움직이고 있죠. 앞글자에서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힘을 빼나가는 거예요. 자, 빼서 결국 원위치로 좀 돌리고 있네요. 그죠?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키프레임을 하나하나씩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잡아나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텍스트의 애니메이트의 원리입니다. 자,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뭐 이런 식입니다. 예.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